자, 이제 195페이지 3번에 환지 방식 볼게요. 일단 환지 방식은 아까 수용하고는 약간 다른 게 돈 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나가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나가 있으면 내가 너 돌아오면 다시 돌려줄게요. 볼까?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걸로 자세하게 보자. 지난주 했던 거 기억이 안 날까봐 일단 여기 A가 땅이 100평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땅을 내놓는 비율을 간보율에 해서 다른 말로 토지 부담률이 했어요. 그럼 토지를 부담한 거 50% 내놨어. 그러면 100평 있던 사람이 얼마 받아야 정상인 거지? 그 50평 받으면 제대로 받아서 무슨 환지라고 했지? 정환지. 그럼 얘는 청산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10,000평 있던 애가 있고 50평 있던 애가 있었는데 너무 작은 땅은 좀 줘봤자 쓸모가 없어서 법에서 정한 걸 과소토지라고 그래요. 여기는 웬만하면 30평 이하로는 안 주겠다. 30평 이하로는 안 주겠다는 말은 30평보다 크게 주는가? 좀 작으면 안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50평 있던 애는 얼마 받아야 되는 거네? 25평이면 25평을 뺏는 게 낫까? 5평을 좀 더 줘서 과소토지 넘게 주는 게 나아? 좀 주는 게 낫죠. 5평을 더 받았어요. 더 받았으면 무슨 환지 되는 거네? 증환지니까 얘는 5평 어치를 더 받은 거니까 땅값을 내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청산금 징수당하는 거야. 근데 얘가 5평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적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땅이 엄청 많은 애. 예를 들어서 10,000평 있던 애는 5,000평 받아야 되는데 그럼 1,000평을 마이너스 한 이유가 이런 애들이 만약에 여러 명 있으면 야, 너 4,000평만 받고 1,000평은 내가 대신 돈으로 주겠다. 그럼 얘는 1,000평을 덜 받은 무슨 환지가 되는 거예요? 감환지가 되고 얘는 손실을 입었으니까 내가 손실보상금으로 청산금을 나중에 너한테 뭐 하겠다? 지급해 주겠다. 교부하겠다. 그래서 얘 거 빼서 얘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맞춰주는데 안 받겠다는 애는 환지 뭐였죠? 부지정. 환지로 정하지 않은 애들. 너무 적은 애 있어요. 5평짜리면 몇 평 받아야 돼? 2.5평이면 이거는 이게 뭐예요? 2.5평 갖고. 그래서 27.5평을 주기도 애매하죠. 2.5평 받는 애한테 27.5평 줘서 30평 맞추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는 얘는 환지로 안 줘요. 직권으로 안 정한다 해서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짜야 되는 계획을 뭐라고 그러냐면 A는 몇 평, B는 몇 평, C는 몇 평 이걸 이제 환지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환지를 하려면 A 땅 토지 소유자한테 야, 너 나가 있어. 나가 있으면 나중에 요 환지 줄게 라는 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환지 계획. 수용 방식에서는 수용 계획이 없었거든요. 바로 환지 계획이 나오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 작성할 때 제대로 받은 환지 무슨 환지? 적응 환지. 더 받은 환지 뭐예요? 증환지. 덜 받은 환지? 감환지. 안 준 거 뭐예요? 환지 부지정. 땅 대신에 건물로 받는 거 뭐였죠? 입지 환지. 그 시행자가 먹으려고 빼놓은 땅, 보류해 놓은 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류지하고 뭐예요? 채비지. 그리고 환지 예정, 야,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라는 그림 그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환지 예정지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치를, 예를 들어서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산속에 있었어요. 누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위치가 좋았냐? 지목이 뭐였냐? 면적이 몇 평이었냐? 그리고 토질이 어땠는지, 수리가 어땠는지, 이용 상황, 여러 가지 종합 환경 다 봐야 돼요. 그걸 환지 기준이라고 그래서 위지면 토수리하는 거예요. 위가 뭘 것 같아요?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그래서 거기 쭉 내려오시면 환지 계획 밑에 보세요. 그 7번에 위지면 토수리환 써있죠.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이 고려해서 당신들한테 돌려주는 계획 짜겠습니다. 이게 환지 작성 기준이에요. 근데 공공시설의 경우는 위치가 좋아야 돼, 나빠야 돼. 이게 따라 다르거든요. 잘 보세요. 좀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있었는데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리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계획을 짜다 보면 어디가 핵심 지역인지 여기에다가 무트로 갖다 놔야 되니까 얘는 위치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어야 돼요? 커져야 돼요? 기존에 동사무소가 100평이었는데 부지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얘가 50평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 더 커져야 되니까. 면적은 줄여야 돼요?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위치하고 면적은 적용 안 해요. 공공시설은 기준 중에서 위치하고 면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가보상금은 볼 거 없고, 그럼 지금 방금 전에 1번부터 8번의 내용을 시행자가 짜는 겁니다. 환지계획 작성해서 이제 거기 뭘 받으시면 되는지 인가. 그래서 원래는 이 법은 전부 다 인가권자가 지정권자인데 A가 102번지 가세요, B 202번지 가세요를 짠 게 환지계획인데 이 인가권자가 지정권자가 돼버리면 지정권자는 그 지역을 몰라요. 지정만 했을 뿐이지. 그 지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군구예요. 그래서 제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군구에게 인가받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특도 시군구한테 인가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에 착수하니까 애들 나가 있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이 계획대로 나가 있어 해서 착수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공사 완료. 그 다음에 무슨 검사 받아야 끝나는데요? 중공검사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요 라고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에 그 환지 이제 애들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걸 환지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너무 길어서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환지 처분. 그럼 공고한 날 그날 2시에 공고를 하면 2시, 3시, 4시, 5시, 6시, 11시 돼서 삐 되면 12시 되죠. 12시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이제? 다음날 되니까 다음날 소유권 확정시키겠다. 그래서 다음날 소유권 확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14일 안에 환지 등기라고 해서 해주겠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환지 처분 공고를 오늘 2시에 했습니다. 2시 하면 2시한테 그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삐 되면 이거 끝나는 거죠. 1초 딱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요 1초 되는 날 소유권하고 청산금 확정하겠다 해서 소유권이 확정되는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이에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소유권 확정되면서 그럼 이제 개발구역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날 구역은 뭐 되면 되겠네요? 해제. 그리고 그때 더 받은 사람한테는 돈 뺏어와야 되죠. 청산금이라고 해서 더 받은 사람 무슨 환지? 증환지. 덜 받은 사람은? 근데 환지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돈 받고 예전에 나갔어요. 요 착수할 때 돈 받고 나갔기 때문에 환지 부지정 애들은 없어요. 여기서 더 받은 애한테는 자 내놔, 청산금 내놔, 뺏어와야죠. 뺏어오는 걸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징수. 그리고 가만지 받은 사람한테는 너가 5평 못 받았지 않냐? 내가 줄게 라고 해서 뭐 해야 돼? 청산금을 뭐 해줘야 돼? 교부해줘야 돼. 교부해주고 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면은 줘 그래야 돼요. 안 주면 강제로 뺏어야 돼. 강제 뺏어야죠. 그럼 강제 징수해야 됩니다. 안 주면 강제 징수하는데 강제 징수할 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뭐 찹딱지 붙여서 뺏을 수 있지만 민간인 경우에는 징수를 못하죠. 자력 강제라는 걸 못해요. 우리가 가가지고 걔네 집에 있는 물건을 뺏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징수해달라고 징수 위탁시켜야 됩니다. 징수 위탁. 몇 글자죠? 네, 4%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돼요. 시군구청장한테 징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지방세의 수익 징수에 관한 법에 따라 강제 징수해요. 그럼 강제 징수한 게 10억이었어요. 10억이면은 얼마를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4억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된다고. 4%니까. 몇 프로라고 됐어요? 4%. 그러면 10%는 4억 아니잖아요. 100억에 4%면은 아까 10억이라고 말씀. 네, 10억이라고 했어요? 100억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10억이라고. 100억이면 4억, 10억이면 4천, 1억이면 400. 그 말이야, 내 말, 그 말이야. 신경 내지 마. 몇 억이라고? 100억이야? 100억이면 몇 프로? 4%. 얼마 내놔라? 얼마 내놓으라고? 4억 내놓으래. 그럼 하나 더 있어요? 교부, 야, 가져가. 야, 너 5평이니까 평당 2천만 원이거든? 그러면 한 평이 얼마야? 2천. 그럼 5평이면 1억. 자, 1억 가져가 그랬는데 안 가져가는 애 있어요. 안 가져가는 애 있으면 아싸 가오리야? 교부하려는데 이거 안 가져가겠대. 이게 또라이죠. 자기가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갔냐면 찾아도 없는 거야. 거수불능이 된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싸 안 찾아가니까 내 거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다 보면 쓰게 되잖아요. 법원에다가 믿고 맡겨놓는 거야. 공적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맡겨놓는 거 뭐라고 해요? 공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안 받으면 공탁해놔. 공탁해놨는데 이 공탁기관도 기분이 안 좋은 게
이런 돈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무슨 돈만 그냥 보관하는 법원이 징수하는 그게 되니까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한데요. 시간에 지나서 효력을 잃어버린대.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20년인가?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 옛날에 20년이었잖아. 20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검사가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18년 동안 못 잡았어. 못 잡았잖아요? 근데 19년 되고 20년 되면 나중에 공소라는 건 검사가 소재기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공소시효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시간적인 효력이 지나서 없애버릴 거다.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한번 따라해봐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몇년 같아요? 소멸시효 몇 년 같아요? 5년. 소멸시효 5년이야. 기억해도 그냥? 소멸시효 몇 년? 소멸시효, 공법의 소멸시효 다 5년이야. 그걸 외울 필요 없어요. 민사채권, 상사채권 이거랑 달라. 공법은 무조건 소멸시효 나오면 몇 년? 5년. 그럼 이거 확정된 날이 무슨 날이에요? 다음날. 다음날부터 몇 년간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5년간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5년간 행사 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게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날 권리가 이전되고 필요 없는 권리는 이날 밤 땡 치면서 싹 사라지는 거 뭐야? 소멸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권리가 없어집니까? 라고 그러면 언제라고 하면 돼? 환지처분 공고가 종료하는 때 소멸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언제 넘어온다고 그랬냐면 다음날이죠. 입체한 지도 다음날 넘어오는 거고 채비지 모르지도 다음날 다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날이다 라고 하면 돼? 다음날. 언제 없어집니까? 라고 하면 환지처분 공고가 뭐 하는 때? 종료하는 때, 끝나는 때 필요 없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근데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옛날하고 권리관계가 달라졌을 때는 그 임차권자 권리조정이라는 거에서 나중에 따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 이론 들어갈 때 할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대로 처분하는 걸 뭐라고 부르고? 환지처분. 환지의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그럼 공고한 날 가져가요? 다음날 가져가? 다음날 가져갔는데 소유권은 이미 넘어왔거든요. 근데 현재 뭐만 넘어왔을 뿐이고 지금? 소유권만 넘어왔는데 잘 보세요. 자, A가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이 땅이 이제 A 거가 된 거야. 근데 A가 내 거라라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주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등기는 누가 해주냐면 시행자가 해줘요.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비행정청일 수 있는데 행정청일 때 좀 어렵게 부탁하는 거 있죠. 그거 뭐라고 그래? 촉탁이라고 그래. 촉탁 신청하면 돼. 비행정청을 해달라고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은 촉탁에 따라 일괄 등기를 하거나 비행정청은 신청에 따라 뭘 해야 돼? 일괄 등기를 신청하는 건데 그거를 요 공고 있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하라고 되어 있냐면 14일 안에 하래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다음날 넘어왔는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아직 안 됐잖아. 이 상태에서 내 땅이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겠죠. 본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에는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성질이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 이게 환지인데 환지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우리 용어 정리 물어볼 때 채비지 모르지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그리고 환지 계획의 내용 있죠 이거 내용하고 절차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랑 예정지는 아직 안 모르셔도 되고 환지 처분할 때 소유권이 확정된 시점 언제예요? 그럼 언제? 다음날. 등기는 14일 내 7일 내 다음날 즉시 14일. 그래서 환장하건는 14일이라고 그래요. 뭐라? 환지 등기 며칠 날? 14일. 이 단어는 외워두셔야 돼. 환지 등기 며칠 날? 14일. 나 욕한 거 아니에요? 14일 내가 욕이야? 친구들끼리 맨날 욕할 때 이런 씹색 볼펜 막 그랬는데 이런 씹장생 이런 시베리 허스키 근데 욕한 거 아니죠? 며칠 안에 하라고요? 14일. 날짜 외우세요. 다음날 소유권 확정되되 며칠 안에 등기한다. 14일에 됐어요. 여기까지가 환지 방식 완료되면 끝나는 거고 뒤로 넘기면 얘랑 되게 유사한데 뒤로 넘겨보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얘 때문에 지금 미치겠는 게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어서 시행령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이 안 나와서 책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은 개정을 한 건 다 반영해놨는데 정비법 요놈이 이제 시행령이 나와야 자, 예를 들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3개 있다고 그랬죠, 그때. 첫날.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법조문에서 기타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대통령령을 보고 갖다가 책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시행령이 안 나와서 이 시행령을 못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법에 관련된 내용만 몇 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직 기본소가 안 나올 거니까 옛날 책 같은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정비법은 옛날 기출문제도 풀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정비법이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정비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알아야, 아, 이래서 정비법이 바뀌었구나, 배울 거야.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1970년대 서울이 지금 현재 주 대상인데, 서울로 할게요, 서울로. 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강북하고 강남으로 일단 나눠지는데, 강북하고 강남 나눠지기 전에 일단 1970년대면은 이미 개발이 된 적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강남이 개발이 돼 있었어요? 강북이 돼 있었어요? 70년대는 여기는 개발이 돼 있었어? 안 돼 있었어? 안 됐었어요. 밭이야 다. 여기 어디가? 네, 가운데. 종로 쪽 있죠. 종로, 중구, 종로구, 중구, 이런 동대문 이런 데가 좀 핵심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신도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만든 신도시가, 우리 신도시가 70년대 원래 1기 신도시가 그 분당 일산이 아니에요. 영동지구야. 그 뻥밭을 만들어냈을 때 도시화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저분해진 거예요. 시간이 막 흘러서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나면, 근데 그 당시에는 20년 정도만 지나도 노후가 됐었어요. 네. 그 당시 기술력이 지금처럼 철근 콘크리트죠 막 이런 거 아니고, 콘크리트 내구 연한이 보통 40년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20년만 지나도 건물에 막 금이 가고 막 무너지고 막 이랬을 때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신도시가 도시화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 동네 중에 건물들이 점점 노후화되기 시작해. 근데 이게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채가 막 있는데, 이 동네를 갔더니 얘는 기반시설이 조금 약간 열악한 편이었었어요. 이런 건물들이. 이 동네 갔더니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었어요. 그럼 오래된 건물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 보세요. 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새로 다시 져야 돼. 자, 그럼 새로 질 때 더 크게 져야 돼? 조금 져야 돼? 더 크게 지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면 살 필요가 없거든요. 더 크게 져야 되는데, 인구는 더 들어왔는데 앞에 도로 있죠. 도로는 옛날 그대로야. 얘도 건물 새로 졌어요. 옛날 그대로야. 차 맨날 막히는데 인구는 더 들어왔어요. 이거 불편해 안 불편해 이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개발을 하긴 하는데 다시 개발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부 싹 민 다음에 일단 뭐부터 구획 정리해야 되냐면, 도로 구획부터 한 다음에 이런 상태에다가 이 기반시설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정비를 했는데 개발을 다시 한 거예요? 건축을 다시 한 거야? 개발. 이걸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재개발. 근데 얘는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야,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져. 야,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져. 이 건물 철거하고 새로 져. 그럼 얘는 건물 철거하고 새로 져도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정비도 되죠. 그럼 건축을 다시 한 거니까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특징은 뭔 차이점입니까? 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땅에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에 있는 무슨 시설? 기반시설이 문제예요.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는 재개발을 했고요. 조금 양호하면 재건축을 했었어요. 그러면 강북 지역에서 강남 지역으로 신도시 만드는 거 알면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한번 개발한다니까, 얘 도시개발 사업이 처음 한 거면 얘는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 먼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다시 순환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정비 사업이 여러 개의 법률이 있다 보니까 복잡했었어요. 신도시 개발한 거 잠깐 내가 보여주고 갈게. 영동지구 개발한 거.
자, 강남 도시개발이라고 그래서 강남 지역이 여기 보실까? 영동이라고 돼 있죠. 영등포가 이쪽이거든요. 영등포. 우리나라의 산업은 전부 다 여기서 했었어요. 공장, 구로공단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 개발이 좀 많이 돼 있었고 여기는 뭐였어요? 다 밭이었었어요. 그 당시 잠실은 서울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잠실이 뭐야? 잠실이? 옛날에 이름이 잠실도였어요. 잠실도가 뭐야? 섬인데 매립해가지고 잠실이 된 거야. 뻥밭이었는데. 근데 이 오른쪽은 밭이고 이쪽만 지금 공장이니까 이제 개발할 곳이 여기 말고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의 동쪽에서 뭐라고 그랬었을 때? 영동지구 개발한 거야. 이게 영등포 쪽이 오른쪽이라 해서. 그래서 토지계획 정리사업 하기 전에 자 여기 강남구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니까 도시개발법의 모법이죠. 우리 도시개발사업 할 때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2000년에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엄마법이야, 얘가.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보통 청담동, 논영동, 삼성동, 대치동 그 라인이 여기 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인데, 옛날에 제가 발표할 게 있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여기 송파구 있죠. 여기 잠실 쪽이에요, 여기가. 탄천이고, 여기가 그 뭐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그 강남에 코엑스 들어가는 게 이쪽이에요. 코엑스 삼성동 이쪽이에요. 이 라인이. 여기 보시면 60년대 서울은 무조건 종로 아니면 동대문이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강해요. 그럼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죠. 이쪽 지역만 이제 공단, 이제 영등포 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부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북의 세 종로는 건물들 막 많고 막 이랬는데, 예, 테헤란로야, 이게 테헤란로. 테헤란이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어디 수도라고 그러지? 이란의 수도예요. 이란하고 이제 그 석유 조약하면서 한쪽 서울이라는 게 이란에도 도시가 있어요. 그 서울로라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테헤란로로 된 거야. 이란의 수도, 이란이라는 수도 협정 맺으면서. 이 라인에 그냥 다 밭이었는데 여기 지역을 만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우리 68년도에 김신조가 박정희 목을 따라왔다 했다가 청와대 앞에서 지가 목이 땄잖아. 기억나요? 내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아. 나 서울시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68년도에 김신조가 목 따러 왔었거든요. 그게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자 봐요. 지금 현재 한강 이남 쪽으로 하고 위쪽 봤을 때 얘네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폭파시켜버리는 게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어버리면 여기 먼저 파괴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건너가서 하면 다리 끊어버리면 되잖아. 그럼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강 이남을 개발해야겠다라는 게 68년대부터 슬슬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보에도 불안감이 좀 커지고 북한군이 포격을 피할 수 있으려면 약간 내려가는 게 맞겠다 해서 이제부터 안 되겠다. 여기가 강북 지역이면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물은 흘러갑니다. 제3 뭐야 이게? 한남대교예요. 처음에 이제 요 라인으로부터 이제 그걸 깔면서 이쪽 라인을 축으로 봤을 때 이쪽이 어디에? 영등포고, 이 영등포의 오른쪽이라 해서 영동지구라고 한 거야. 이쪽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인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인구 유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 예를 들어 오게끔 하려면 여기를 도시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한 건데, 일단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수도권 전철이라는 걸 또 계획을 짜고, 서울시장 김홍식 시장인가? 그 사람이 이제 서울시 계획을 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여기서 술 먹지 말고 일로 와서 술 먹어라 그랬어요. 술집들이 일로 가게 되면 세금 면세해주고 막 이랬어요. 그럼 이제 술집이 생기니까 전부 다 내려와서 술 먹죠. 술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 의미가 없는 거야. 신사동 거기가 왜 그랬냐면 신사동 쪽에 술집이 되게 많았죠 옛날에. 그 이제 정부가 거기로 술집이 넘어갈 때 세금 같은 거 감면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 신사동, 청담동이 술집과 유흥가가 된 거야. 근데 갔다가 다시 오니까 안 되겠다. 못 오게 해야겠다 해서 집지라고 한 거야. 집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가나요? 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군을 봤을 때 여기가 만약에 1학군, 2학군, 3학군, 4학군, 5학군이면 여기저기다가 학교를 옮겼어요. 이게 8학군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8학군인 게 원래 군이 있는데 일로 학교를 다 옮긴 거예요. 그 중에 대보성이라고 아세요? 대보성고등학교라고 있어. 대보성도 이때 옮긴 거야. 왜? 기분 나빠요? 보성이라는 말에 앞에 꼭 대자 붙어야 돼.
이제 일로 오면서 휘문고 서울고 다 일로 옮긴 거예요. 코엑스 그 강남 쪽으로 옮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글로 이사하면 사람들이 그쪽에 이제 좋은 학교들이 가니까 뭐 반에서 예를 들어서 50명이면 49명이 서울대 가는데 저 학교 보내야지 어떻게.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좀 특수고등학교 어떤 학교들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 66년도에 경부고속도로 이제 그 개발을 할 때 이분이 60년도면 누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63년도에 그 한번 서독 총리가 왔을 때 또 대우를 되게 잘해줬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못 사는데 니네 나라는 왜 이렇게 잘 사니?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음에 우리나라 오시면 저희가 꼭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방한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가 잘 살아보자 하려고 했더니 이게 없잖아. 그렇다고 기름이 나는 나라도 아니고 물자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뭐 석탄이 나온 나라도 아니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손재주는 있으니까 공장을 짓자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공장이니까 그 당시에 베트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가 했었어요.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지도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인구가 어디로 계속 몰렸냐면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로 인구가 계속 몰리니까 66년도에 뭘 발표했냐면 대한민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전국이 국토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야겠다 해서 국토 종합 건설 계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건설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건설이라는 말은 뺐어요. 이 건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환경 파괴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국토 종합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이 당시 계획에 인구가 너무 여기 몰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이쪽이 백두대간이라고 그래. 이 오른쪽은 다 뭐로 돼 있지? 산. 이쪽은 다 뭐로 돼 있고? 평야. 이쪽은 뭐야? 얘도 산이야. 근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분지가 하나 있대. 분지.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볼 때 서울, 인천, 경기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38선 이후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가 수도가 여기 있는 게 안 맞다. 수도를 옮겨야 된다. 가운데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맨 처음에 수도권 이전하려고 했었었는데 수도권 이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양 도읍지를 버리고 옮긴다는 건 엄청난 거기 때문에 뭐도 없고 돈도 없고 개발할 땅이 없는데 지금 당장 못 옮기니까 국가적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지만 못했어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미국 같아 가서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미국이 우리나라 우방국가니까 빌려줄 줄 알았던 거야. 돈 한 푼 없다는 거야.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일본 갔어. 일본 갔더니 일본 쪽발이들이 안아준대. 그러니까 전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얘네들이 안 돌아준다니까 중국 가야 되는데 중국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지 하다가 연락이 왔어요. 서독 총리한테. 그래서 서독 총리가 오시라고. 그래서 방한했어요. 그 유경수 여사 데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느 하는 분 있죠. 통역관 데리고 간 거야. 갔는데 완전히 국빈 대우를 해줬대. 문을 딱 내렸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서독에 있는 군인들 다 왔나 봐. 그래서 딱 그 칼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죠. 그 사진 나왔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 더 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방한하면서 그 식사 자리에서 그랬대요. 그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돈 좀 빌려달라 했더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광부 좀 보내주고 그리고 간호사 좀 보내주면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 조건이었어. 그래서 알겠다 해서 서약서 쓰고 갔어.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예, 우리 그 부산에서 우리 그 떠난 배 있죠. 국제시장이라고 봤지. 국제시장 영화에 보면 거기 황정민이 가잖아요. 여자가 뭐지? 김윤진? 김윤진이 간호사라고 가고 얘는 광부로 가거든. 가서 이제 서독 가서 막 일하다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들을 이제 좀 약간 응원하려고 다시 방한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갔는데 간호사들이 시체를 닦고 있었고 그 광부들은 들어가면 3박 4일 동안 나오질 않는데 이렇게까지 보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내가 대한민국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있는데 방법 좀 가르쳐달라 했더니 서독 총리가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를 딱 타더니 쭉 달리더래요. 달려서 딱 내려서 여기서 이제 저쪽을 딱 보면서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예전에는 4시간에서 5시간 걸렸다는데 지금 20분 만에 왔다는 거야. 이게 아우토반이에요.
오토반이라고 고속도로 있죠. 이걸 이제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오토반? 히틀러가 만든 거야. 그때 군사 목적으로 만든 거였는데 이게 군사 목적으로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 나치가 만든 거지만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경제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이 수송비가 줄니까 단가가 줄어드니까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도 제가 그때 방한해 보니까 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산이 많냐는 거야. 한국은 산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교통도로 발달이 안 되면 이 물자 수송이 안 된다. 그래서 도로를 까는 게 맞다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요 라인부터 해서 쭉 해서 이를 계획을 짠 거 이렇게.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왜? 이쪽에 항하고 이쪽에 항 중에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 항을 키워야 돼? 부산항을 키워야지. 그래서 이 부산항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게 300km였었어요. 300km인데 이걸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 거야. 도면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에나 책이 있어요. 제 도시계획 거 나왔잖아. 다 찾아봤는데 그 책상 위에다 그린 도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직접 그린 거야. 청와대에서. 그래놓고 그 다 들어오래. 건설교통부 장관도 들어와. 그 당시에는 국토부가 아니라 건설교통부 그리고 정주영 회장, 현대건설 사장 들어와. 그리고 또 누구야? 재정경제부 들어왔고 그다음에 국방부 다 들어와서 이 300km 깠는데 예산계획 좀 너네 수립해서 와라 했더니 제일 돈을 많이 부르는 애가 누굴 것 같아요? 건설교통부가 제일 비싸게 불었고 두 번째가 이제 정주영 회장이었어. 현대건설 사장 다 나가. 해놓고 마지막에 군인 남았어요. 군인 남았으니까 야 우리 3교대로 돌리자 해가지고 군인 3교대로 해서 깐 도로가 경부고속도로야. 그래서 아시아에서 최장 거리를 최단 시간에 깐 고속도로야. 군인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중간에 공사할 때 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사고 한 번 나가지고 77명이 죽었었어. 그 당시 공사하다가. 그래서 이제 위령비도 만들고 막 이래서 77명 때문에 1970년 7월 7일 날 개통시켰었어요. 그들 위령한다고 해서. 그래서 70년 7월 7일 날 서울, 부산, 경부고속 개통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막 막걸리 뿌리고 막 이랬었어요. 이거 개통 딱 한 순간부터 이쪽 주변으로 이제 뭐가 들어서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응? 공장 들어서야 되는데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지으면은 안 되죠. 여기는 뭘 줘야 되는데? 농사 줘야 되잖아. 평야지대인데. 우리 주식이 뭔데? 쌀인데 이걸 공사 지으면 안 되잖아. 산악이니까 얘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 쪽에다가 공장을 엄청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옷공장, 섬유공장 막 들어오면서 대구가 지금 섬유도시가 된 게 이때. 뭐 옷공장부터. 그러면 그들이 힘들까 안 힘들까? 그러니까 맨날 가서 침막과 하다가 보니까 한약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한약하고 옷 패션은 전부 다 대구야. 그래서 물건 팔다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항구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베트남 있죠. 베트남전이 있었잖아. 베트남전에 우리 군인 파견해가지고 돈 벌고 막 그랬었거든. 이때 당시에 이쪽에 지금 현재 항이 점점 커지니까 외국에 갔다가 돈을 갖다 벌면서 그러면 이제 도로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중간에 이제 도로를 까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도시공격 시설이라고 했었죠. 결정됐는데 여기서 남자애가 올라왔다며. 결정해놓고 안 까니까.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없었으니까 결정을 해놔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옷 팔아서 돈이 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그 육사할 때 그 제자 있었어. 태준이라고 조그만 친구인데 너무 말을 잘 듣는 친구라 태준아 우리 돈 벌자. 우리 이 옷 팔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철강하자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포항 제철소 만든 거거든요. 포스코에하고. 그래서 요거 만들면서 자재가 필요하니까 여기 마산 있죠. 창원에다가 제조공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창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쪽에 개발이 엄청 되면서 울산에다 중공업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엄청 커졌죠. 이쪽은 또 엄청 커졌어. 국가가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2차 계획, 3차 계획 나오면서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호남 지역을 싫어한 게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고 산악지대니까 못 거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배치가 된 건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지금 누구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얘네랑만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쪽 라인은 지금 현재 여기는 동해안은 물이 좋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게 관광이다. 여기는 관광이고 여기다 에너지 관련된 거 만들자.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에너지 벨트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는 다 동해안이야, 서해안이야? 다 동해안에 보여요. 이게 종합계획에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영광 있죠. 전라도 영광에만 발전소, 그 원자력 발전소 있고 동해안은 서해안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관광 에너지 벨트로 개발하되 우리는 이제 어디하고 대륙하고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신산업은 여기다 키우겠다는 거야. 여기 있던 산업이 다 어디로 온다는 얘기지? 이제 동해안에서 어디안으로? 서해안으로 오는데 서해안으로 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농지 있죠. 농지가 지금 있는데 우리 주식은 뭐예요? 쌀인데 그럼 우리 농지도 필요한데 여기는 다 농지 개발해서 농지 없애가지고 하면 농지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군산하고 여기 밑에 부안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다가 이렇게 해서 매립을 하겠대. 그래서 여기 금만평야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금만평야 앞을 키우겠다 해서 이걸 매립을 해서 새로 만든 금만에서 거꾸로 해서 새만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이라고 해서 여기를 농경지로 다 쓰겠다 100%를. 근데 매립하다가 중간에 환경단체랑 싸우다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셨지. 그리고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약간 쉬었다가 80년대 다시 개발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전체 면적의 3분의 2 정도가 매립돼서 올라왔는데 이쪽 라인이 지금 현재 방조제가 딱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여기다가 홍콩, 베니스 그리고 싱가포르 만들겠다는 게 취지야. 그래서 이 땅이 전체 매립되고 나면 아까 뭘로 쓴다고 그랬죠? 농경지로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난 쌀 먹었다. 쌀을 드신 분 있어요? 난 쌀을 먹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부자들이에요. 시내에 계신 애들. 난 돈이 없어서 쌀을 못 먹어요. 오늘 아침에 저 라면 먹었거든요. 라면 먹었어. 어떤 분은 스파게티, 어떤 분은 쉐이크 먹고 뭐 이러잖아. 무슨 식이 많이 나왔어요? 대체식이 많이 나왔어요. 대체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쌀이었지만 지금 쌀이 생산량은 이렇게 많은데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창고가 부족해. 현재 쌀이 지금 썩어 나가고 있는데 쌀 재배를 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재 농업진흥지역 뭐 하고 있어요? 다? 해지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하고 있는 상황에 해지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농지를 만드냐 해서 70%를 산업용지로 바꿔버렸어. 계획을. 여기다 이제 신산업을 넣으려고. 그럼 여기 국가 땅이니까 외국인들한테 야 중국 니네들 오면 이만한 땅 너희들한테 100년 무상 써라. 대신에 세금도 안 가져가. 경제 자유구역으로 묶었어요. 그럼 이제 얘네들 들어와서 건물을 지어서 얘네들 개발하고 우리 그 돈으로 이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제 하겠다고 만든 게 여기야. 그리고 이쪽 라인이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중간에 이제 평야지대가 조금씩 개발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 여기 있는 국토가 왼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추세인데 그럼 평창의 땅을 사야 돼? 아니면 여기 강원도의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 이쪽에 서해안의 땅을 사야 돼요? 온통 서해안이에요. 개발 계획. 전부 다 지금 산업은 다 이쪽으로 가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신산업, 제4차 산업 다 이쪽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축 자체가 일로 옮겼으니까 이쪽 라인에 지금 현재 뭐가 완전히 완공이 돼야 되면 철도 완공돼야 되죠. 도로 완공돼야 되잖아. 그래서 옛날 도로 계획 전부 다 일로 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 계획으로 다 바뀐 거예요. 이게 4차 국도종합계획까지 오면서 바뀐 거고 이 3차 나올 때가 88년도인데 80년도 1월 달인가 나왔을 거예요. 1980년 1월 달에 3차 계획 발표될 때 대한민국이 이제 80년대까지 오니까 좀 살만해졌죠. 칼라 TV도 나오고. 근데 언제까지 배로 수송할 거냐? 안 되겠다. 공항을 국제공항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 80년도의 계획에 인천 국제공항 있죠. 그걸 영종도에다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이 나온 거야. 그래서 80년대 땅을 살 때는 다 영종도 땅 사야 되는 거였는데 그 땅을 다 건설교통부 장관 친인척이 산 거야.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 80년대 요때 나온 게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을 건데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하나 만들면서 외곽에다가 신도시를 위성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처음에 나온 게 5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천당 밑에 뭐 분당 여기 고양시 일산 여기 부천에 중동 평촌하고 선번에서 5대 신도시 나온 거야. 요 계획이 8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88년도에 어느 분이 땅하고 태어났죠? 보통 사람입니다 해서 친구 보내버렸어. 백담선도 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부를게. 안 불렀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입니다 하면서 200만 원 건설 막 계획 발표하면서 자기를 찍어주면
국민을 위해 보통 사람이 집을 짓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때 200만 원 건설이 요거 5대 신도시예요. 예. 그럼 이제 88년도에 대통령 됐으니까 89년부터 들어갔겠죠. 그때 택지 개발 들어간 거야. 그래서 91년도에 일산하고 중동하고 저기 분당에 아파트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1년, 92년도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죠? 20년 넘었으니까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한다는, 재건축한다는 말이 이제 나온 거니까 걔는 신도시가 아니라 이제 뭐야? 구도시야. 그럼 이게 1기 신도시라고 됐고, 영동지구가 원래였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제2 외곽순환국도 만들어서 또 만든다고 한 게 파주에 뭐야? 운정, 김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양주, 별내 이게 다 2기 신도시가 된 거예요. 현재는. 그럼 이 계획이 나온 거는 국토종합계획에서 70년대에 신도시 만들면서 나온 거야. 그때 일조를 했던 게 영동고속도로, 여기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라고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가 이제 테헤란로고요. 강남구 쪽이고 여기 이쪽에 송파구의 잠실 쪽이에요. 잠실은 지금 저게 섬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섬이었는데 그 다음에 막 물어버렸지. 그래서 강남 개발할 때 토지구역 정리하려고 여기 큰 대로변 안에다가 이렇게 구역 정리해놓고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강남이 된 거예요. 여기가 이 건물 땅 파고 포크레인을 팔던 지역이고 77년도 여기 국기원이에요. 국기원이고 여기가 이제 강남 사거리, 백명 사거리 이쪽이고 집이 몇 채 없죠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코엑스인데 그때 아이파크 앞에 있는데 지금 코엑스 들어선 자리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코엑스몰에서 잠실 쪽으로 여기에다 이제 학교 지면서 그 무슨 경기고등학교인가? 경기고등학교가 절로 들어간 거야. 강남 개발할 때 요번에 이제 박흥식 시장 그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한테 여기다가 이렇게 밀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맨 처음에는 66년부터 66년까지 기본계획이 나올 때 서울시 기본계획상 서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야 여기 중심부를 축으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하철. 그래서 지하철을 맨 처음에 만들 때 국선 1호선 말고 제2호선 있죠. 그때 당시엔 순환선이 아니었어요. 순환선이 되면서 강남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영등포 핵심 지역이고 강북에 중앙행정 기능이 있었는데 이쪽 라인으로 오른쪽에 영등포의 동쪽으로 하나 더 만들자 해서 영동지구 개발하면서 2차적 행정기가 갖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68년도부터 개발계획 들어가기 시작해서 77년도에 이제 마지막에 영동지구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되고 나서 구획 정리한 다음에 전부 다 5층짜리 아파트 딱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분포도인데 72년도에 여기 그 당시에 그 접객업소 있죠. 술집을 이제 그러면 야, 그 강남으로 옮겨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거 면제시켜서 보내자 해서 이게 그쪽 지역의 술집 분포도예요. 이게.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여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게 2호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다 해서 중심부 중에 사당 찍고 잠실 찍어서 순환선으로 만들자. 이거 5분 만에 바꿔버린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서울이 만약에 영등포가 핵심이니까 여기만 연결하겠다였거든. 근데 여기 신도시 만들어지면 여기도 연결돼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바꿔버리면서 이쪽이 이제 훅 뜬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 새끼 있죠. 강아지 새끼 2마리가 나와. 강아지 새끼. 한 마리, 강아지 2마리. 소가지. 2마리가 이제 둘이 꼬다리 붙이고 위에 붙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놈이 제일 약했었는데, 오른쪽 강아지가 약했다가 지금 현재 오른쪽으로 쏠렸죠. 쏠리면서 오른쪽 라인 개발이 들어간 거야. 얘네들이 개발 계획을 짤 때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계획이 없었으니까 그냥 만들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다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영등포 이쪽에는 공장단지, 여기는 주거단지로 간 거지.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우리도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88 올림픽도 해야 되니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70 몇 년도에 하기로 했다가 이게 없어가지고 반환했어요. 벌금 내고 돌려줬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잠실 쪽에다가 여기 이제 잠실 종합 운동장 만들면서 이쪽 주변에다가 이제 선수촌 아파트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요게 그 대치동의 음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 그 당시에 이게 평당 68만 원이니까 7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2,100만 원이었어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한 채가 2,100만 원인데 지금 10억 가는 거야. 이게 어디 있어? 평당가 68만 원. 그래서 그때
31평형 분양합니다라는 표시야 이게. 그래서 그때 분양하고 2,100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5천, 6천 그 정도 돈이었는데 지금 현재 집값이 올라서 10억이면 몇 배 오른 겁니까? 50배 오른 거지 50배. 지금 가격이 50배 오른 거지. 그리고 이제 조원고등학교 다 어디로 옮겼어요? 여기 대보성이라고 보이세요? 대보성. 예. 여기 정신여고 경기고가 이제 제일 먼저 왔고 휘문고, 그 경기여고, 중동고, 그리고 배명고, 한양고등학교 뭐 다 이렇게 몰려놨어. 저희가 8학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년도, 74년, 57년, 88년인데 구획 정리되면서 점점 뭐 하나 들어오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도면이에요. 지금 현재 70년, 80년, 2000년 왔을 때 여기 뽕밭이었는데 뻘밭이었는데 선릉 있죠, 선릉. 선릉공원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개발된 거예요. 여기 태어나는 이거 이제 77년도에 찍었던 경기고등학교 자리에서 지금 경기고등학교 그 앞쪽에 다 이런 밭이었어요. 지금 이거 들어서고 이쪽으로. 근데 이 구획이 정리될 때 보여주면 여기만 큰 도로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저 도로가 좁아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이 강남 가면 큰 도로는 넓은데 안에 들어가면 저기서 차 오면 아이씨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짤 때 이 안에 도로도 넓게 짜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개발이 될 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이 개발 계획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외국에서 제일 먼저 올 때 강남 와요. 그래서 뭐 분당, 일산 먼저 안 가고 강남 영동지구 개발 계획이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는 제 도시계획 과 박사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오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데가 여기 강남 개발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대충 그냥 발표하면 걔네들이 알아서 듣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못 살던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서울시 도시계획을 사가려고 해요. 도시계획을 사가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1년 내내 갖다 판 그 자동차 비용 있죠. 그 하나만큼의 도시계획을 사가야 된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적 재산이 엄청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제 자동차 1년 내내 갖다 파는 것보다 도시계획 작자한 거를 갖다 내다 팔아서 걔네 도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못 사는 나라들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요게 이제 교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랑은 이제 글로벌화 됐으니까. 근데 이거가 된 이후에 제가 봐요. 이제 이쪽 땅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여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었을까요? 좀 열악했을까요? 여기? 방법은 좀 열악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열악했고 이 당시에 이제 영동지구 개발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새로 개발됐으니까 기반시설이 어때요? 여기? 잘 돼 있죠. 양호하지. 그냥. 아까처럼. 그리고 저쪽 영등포 쪽에 여기 공단 있었죠. 공단. 여기도 기반시설은 그렇게 잘 좋진 않았어. 이제 여기 개발이 되면서 갈 곳을 잃은 사람들 있죠. 그럼 여기 그 사당 쪽 가면은 저기 관악구 가면 여기 봉팔동이라고 있었어요. 봉팔동 아세요? 봉팔동이라고 있어. 옛날에 서울시에 못 사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서 서울시에서 버려진 땅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몰려 살면서 환자촌 막 이런 데가 있어. 여기가 이제 기반시설이 여기보다 더 괜찮을까? 더 열악할까? 더 열악해.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고 나중에 여기를 또 이제 정비하면서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저기 성남으로 갔어요. 성남 가서 성남에다가 이제 개발하게 돼요. 이주민들이. 그래서 난장이가 써올린 장궁이라고 들어보셨나? 그게 저기 봉팔동 위주에. 그래서 이런 상태였는데 집이 막 밀집이 돼 있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서울 지역에 우리 이 오래된 건물들 올 건데 1984년도에 어느 대통령이었죠? 전 모 대통령이라고 있었어요. 86년도 뭐 있었죠? 아시안게임 있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리무진을 타고 가는데 쭉 가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보더니 저게 집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비서가 여기가 서울 시민들이 갈 곳이 잃어가지고 발동네에 모여서 한 채 한 채 살다 보니까 저렇게 구성이 된 동네가 있습니다.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대요. 치워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비서가 치우고 싶은데 지금 현재 현행 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야. 예.
그 당시 기반시설이 열악하죠. 열악하면 이때 하던 사업이 아까 싹 다시 밀어서 하는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했지? 재개발. 이게 재개발이었단 말이에요. 재개발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었냐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들이죠. 걔네들이 조합 설립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여기도 무슨 사업 해야 돼? 재개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모여서 조합 설립까지 되고 했는데 여기는 꿈쩍을 안 하더래요. 왜 꿈쩍을 안 해? 내가 지금 살 데가 없어서 왔죠. 그럼 여기를 철거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조합 결성을 해. 그러니까 여기는 진행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만든 게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임시조치법. 법 이름도 길어 이거. 이 법 이름 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걸요? 사라졌거든. 임시조치법으로 잠깐 써서 야 이거 니들이 안 할 거면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강제로 시에서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시에서 밀었으니까 여기 관악구죠. 서울시 관악구잖아. 그래서 관악구청장이 띠 두르고 밀어버렸었어요. 그래서 밀어버리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면서 사람 죽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게 그 유죄! 유죄! 들어봤어요? 뭐 있었죠? 강제일? 동생이 여기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자기가 뭐 하려다가 무슨 그 홀리데이라는 영화 있었어. 이성재가 나중에 그 하는 거 있어, 영화. 그 최민수 이빨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었는데 보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죠. 거기가 이 달동네 배경이야. 그걸 강제로 밀어버린다고 해서 법 이름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했었어요. 무슨 사업이라고 했다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럼 여기 강북 지역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니까 무슨 재개발이겠네? 주택 재개발이에요.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좀 잘 돼 있죠. 그럼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줘도 되니까 뭐 하면 돼? 재건축. 그래서 얘는 주택 재건축이었어요. 주택 재건축이고 하나 더. 여기는 구로공단 쪽은 공장이죠. 그래서 여기는 공장 지역 개발을 다시 한 데서 공장 재개발이라고 해요. 종로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종로는 이건 도심 재개발 그랬어요. 도심 재개발. 근데 잘 끝날 때 보세요. 무슨 법이에요? 재개발. 얘 뭐야? 재개발. 얘 뭐야? 재개발. 이 세 가지는 그때 당시 도시 재개발법에 있었고 이 주택 재건축은 대한민국을 200만 호 건설한다고 했던 게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아까 88년도에 막 진행했던 게 그 주택 건설 촉진법으로 대규모로 아파트를 싹 지은 거야. 근데 여기 주택 재건축 사업이 주택 건설 촉진법에 있었습니다. 주촉법이라고 했었어요. 지금은 주택 건설 촉진이라는 거에서 건설 촉진을 빼고 주택법이 된 건데 옛날에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었어요. 그럼 법이 지금 몇 개네요? 얘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하나, 그리고 재건축은 주택 건설 촉진법 하나. 이 세 가지 사업은 무슨 법이라고 했죠? 주택 도시 재개발법 하나에서 몇 개 법이네? 세 개 법이니까 규제도 다르고 시행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화를 못 이루는 거야. 재개발 옆에 재건축하고 있고 재개발하고 있고 도시환경하고 있는데 지 멋대로 막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통합법이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2000년 넘어올 때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몇 개인지 볼게요.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주택 뭐 있어요? 재개발. 주택 뭐 있어요? 재건축 있어요. 또 하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지역에서 하는 게 몇 개? 3개. 그럼 여기 상업지역에서 하는 거, 공업지역에서 하는 거 하나죠. 근데 주거지역이 50%고 공업지역이 6%, 상업지역이 4%밖에 안 돼. 주거지역은 50%예요. 어느 게 사업이 제일 많네? 주거지역에서 하는 거 그러면 이걸 하나로 해서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여기 도심하고 상업공장에서 하는 거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 하자 이렇게 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른대요? 도시환경 정비사업. 얘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세 가지니까 무슨 환경이에요? 주거환경 정비사업이에요. 그럼 주거하고 도시환경을 같이 한 거죠. 그럼 도시 및 뭐예요?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으면 도시지역에서 하는 건 아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죠.
주거 지역에서 하는 거 몇 개? 3개. 그럼 아까 달동네에서 하던 거 하나 있었죠. 달동네는 기반시설이 어때? 열악인데 극히 열악하잖아. 그래서 법에서 극히 열악한 지역에서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양호한 지역에서 하면 뭐요? 재건축사업, 주택 뭐? 재건축사업. 열악한 지역에서 하면 재개발. 그래서 극히 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로 구분한 거예요. 정비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면 니들이 못하니까 우리 시에서학계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 거고,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건 싹 밀어야 되니까 뭐예요? 재개발. 양호한 지역에서는 뭐만? 재건축. 그래서 3가지가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있는 거야. 이 3개에다가 도시환경까지 해서 몇 개 있는 거네? 4개. 이 4개로 출발을 했어요. 2000년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게 진행을 누가 하냐를 봤더니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냐면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하는 건데 조합이 원칙인데 어디가 돈이 조금 더 많죠? 재건축은 돈이 좀 많아. 진행이 좀 잘 됐어요. 근데 재개발, 강북은 온통 다 뭐예요? 재개발인데 조합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합장이 돈을 갖고 튀어버린 사건이 나타났어요. 200억을 갖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 그러니까 그 사업 준다는데 중단한대? 중단되지. 그러고 나서 계속 있는데 이 집들은 이미 30년, 40년 됐는데 재개발구역이 지정되는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한댔죠. 정비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정되면 못하는데 집은 오래됐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야지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야, 그러면 우리 이 구역 정비사업도 안 할 것 같으면 구역 좀 해제해줘라 라고 시작했거든요. 해제를 안 해주는 거야. 법에는 해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온 게 2003년에 이때 서울시장 누구였죠? 이명박 대통령. 그 당시 전 시장. 노무현 대통령 밑에 이명박 시장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 신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미는 건 잘해. 건물 짓는 건 잘하니까 야, 믿어보고 합시다라고 해서 이분을 뽑아놨더니 그러면 자기가 청계천을 완전히 복원해보겠다. 그리고 하나 더 뉴타운이라고 만들었어요. 뭔 타운이요? 뉴타운이라고 해서 지금 하나씩 진행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다. 그럼 여러 개, 한 9개, 8개를 묶어서 강남같이 새로운 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기존에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있던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를 싹 밀고 초고층화 시켜서 40층, 50층 짓고 공원, 녹지 등을 잘 만들어두면 강남 같은 도시가 하나 만들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어떻게 됐어요? 와, 급상승했어요. 이 뉴타운에 들어간 게. 그래서 1차 뉴타운으로 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1차 뉴타운 들어간 거. 자동차 먹이 있죠, 먹이. 자동차가 뭐 먹어? 기름 뉴타운. 기름 뉴타운 발표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중간에. 사통 발달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김은국이 부른 노래도 있는데. 호랑나비 말고. 왕십리, 59년 왕십리 있죠. 왕십리 뉴타운하고 기름 뉴타운하고 여기 은평에다가 신도시 개발사업 하겠다 해서 이 3개가 나온 거예요. 2003년에 1차 뉴타운 발표 딱 하고 난 다음에 야, 저렇게만 된다면 이건 해야 된다. 그랬더니 2차 때부터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다 걸었어요. 우리 지역 뉴타운 하겠다 하면서 그 6차 뉴타운에다가 3차까지 발표될 때까지가 2006년이었었어요. 2006년까지 오다가 막 부동산 시장 좋다가 2008년도에 뭐 왔죠? 제2IMF 왔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미국발 금융위기 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고 뉴타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져봤자 집값이 싸니까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서울 전 지역 재개발 올스톱 됐어요. 올스톱 되니까 이제 사업을 안 할 거면 구역을 해지해 주는 게 맞잖아요. 안 할 거면. 그러면 내가 건물 개량이라도 해서 월세라도 받을 건데. 그래서 이때 원수님이라고 계셔요. 원수님이라고, 박원수님이라고 이분이 변호사 하던 분이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재개발이 아니다. 재개발을 해제하는 게 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 시민들의 바람이 그거니까 이제 재개발구역 해제 조건을 만들자 해가지고 2년간 사업을 안 한다. 조합설 인가시를 안 한다. 그럼 구역을 해제하겠다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해제해버리면 재개발하려던 지역이 없어졌어. 없어지게 되면 여기 지역은 난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들이 못하면 우리가 주거환경 관리해 줄게.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아까 달동네에서 하던 사업 이름이 뭐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다른 거예요. 주거환경 관리를 우리가 해줄 테니까 기반시설은 우리가 깔아주면 집은 너희들이 해라. 대신 해지해주는 지역에서. 그리고 옛날에 재건축이 대규모 단지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 지역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을 만들 때 소규모로 정비하겠다 해서 가로구역을 단위로 한다고 했어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소규모로 하겠다 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만들었어요. 가로주택 무슨 사업이? 정비사업. 그럼 사업이 아까 전에 정비사업이 몇 개였었는데요? 정비사업이 아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나,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4개였잖아요. 4개였는데 지금 하나 또 생겼어. 뭐?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서 몇 개 지금? 6개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가 이번 연도 시험범위였고, 이게 이제 내년 2월 달에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고 3개로 통합된 게 우리 시험범위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6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3개 공부하는 거야? 그 3개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전체 내용은 알았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면 되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잠깐 쉬었다가 정비사업 좀만 더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